Ông muốn là gì? Blindfleisch Etikettier, Überwachungsaufgaben. Another one. Let's go. Look at me, look at me. 정쌤이 너희들 보고 뭐라 하겠냐? 제발 불러주세요. 이런 거 보내지 말라네. 왜? 자, 오늘은 여기 117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 이온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가까워지면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인력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반발력은 플러스로 표현된다라는 걸 했어. 기억나나? 아. 자, 그리고 우리는 저기 116페이지 조금 더 보면 그 빨간색 그래프 있지, 빨간색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는 바로 이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있잖아.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 합쳤다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합해봤더니 쭉 내려가. 그러다가 거기 그 소문자 B라고 돼 있는 지점 있지. 보이잖아. X축에 소문자 B라고 돼 있는 지점. 이 지점이 뭐 하는 지점이냐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결합해 있을 수 있는 위치야. 체크를 시켜.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나온다. B 해가지고 여기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 두 개가 같은 지점이 아니다. 알겠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이라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아씨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너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더하면 얼마인데? 야. 선생님 놀라우셨어 지금. 잘하네. 놀라우셨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서윤이가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야? 누구? 너 종종 만나는 그 서윤이가 중국인이라 했어 자기가. 그래서 기뻐. 동족 차가지고. 너 지금 공부한 거야? 서윤이요. 맨 밑에 저저 중국인. 왜 종족이 늘어나서 좋아? 너 어차피 종종 많아. 맞아. 우리 주변에도 중국인. 14억 했어. 자꾸 늘리지 마. 오늘도 많은데. 응? 근데 갑자기 그게 대단한 사건이야? 얘한테는 매우 대단한 사건일 수도 있겠다, 그지? 하여튼 요 그래프 분석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B 지점이 안정적으로 연결합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온을 강제로 밀어가지고 좀 더 가까이 붙이려고 하면 에너지가 확 올라가. 뭐 때문에 그러냐? 반발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뜻인 거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내가 그 저기 마블 영화 중에 앤트맨 알지? 나 네. 응. 앤트맨가 왔어. 앤트맨이 이제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잖아. 불가능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원자와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사실은 원자핵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나머지가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빈 공간이니까 어떻게든 밀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앤트맨도 가능하겠지. 안 그래? 가능하다면. 왜?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그 빈 공간을 꽉 밀어가지고 원자가 완전히 겹쳐지게끔, 원자핵은 겹쳐지지 않더라도 겹쳐지게끔 만든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어마어마한 반발력으로 밀어가지고 원자핵이 거의 붙을 정도로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뭐에서만 등장하는 것이다?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앤트맨이 작아지지. 네. 작아진다라는 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치자. 원자와 원자가 빈 공간이 돼 있어가지고 콱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를 수 있다고 해보자.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지? 빙고. 원자 핵이잖아. 이 빈집 같은 거. 빈 공간이 어떻게 질량을 차지해? 아. 원자 핵이 사라지진 않아. 대신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밀어 넣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앤트맨처럼 만약에 몸무게가 대략 한 70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자가 개미만큼 변했어. 그럼 그 70kg의 질량이 어디 가나? 안 간다. 질량은 변화가 없거든. 그럼 개미만한 게 70kg이라는 거. 겁나 세. 그리고 앤트맨 영화를 보면 반대로 커지는 게 있어. 그렇잖아. 커졌는데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걔가 몇 킬로그램이다? 70kg인 거야. 그걸로 비디니까. 커지기만 커진 거야. 그러면 얘가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 바람. 잡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사실은. 진짜로 커져가지고 질량이 그만큼 늘어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만큼의 질량이 어디선가 추가가 돼야 돼. 어디서 추가가 되지? 방법이 없잖아. 만약에 개미만 붙여서 개미 정도의 질량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질량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지? 맞아.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영화니까 가능한 것이 영화니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자, 이거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걸 좀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이제 넘어가면 그래프가 하나 똑같은 게 더 나오는데 여기에는 반발력 인력 그래프가 없어. 왜 없냐면은 이건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거라서 공유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을 띠는 입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없는 거야. 대신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온결합 물질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형태로 결합을 이루는 위치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점이 제일 낮은 점 이거 있잖아.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이거는 이온결합이 있는 데다가 해도 되고 공유결합이 있는 데도 해도 상관없어. 이거보다 더 낮은 위치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더 안정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더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야. 중국인 새끼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망치도 몰라. 하나는 사라졌나? 김지어. 뭐 사라질 때도 되지. 체육대 힘들다 맞았대요. 체육대회 지가 뭐 하는데? 몰라요. 치어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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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단장. 응원단장. 곁으로.
지원은 그 한번 할 수 있을까? 뭐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앞에서 죽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몇 시간을 있으면 더 피곤하다. 아 잔디. 공안 이거.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인원수가 작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수도 있고. 휴진이 피부에 아니면 모든 게임에서 지는 바람에 충격 먹어가지고 못 오겠다는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같은 학교 있지 않았나? 거제. 우리 같은 학교 아닌가? 쟤네도 했어요. 쟤는 멀쩡히만 쟤 죽었어. 근데 체육대회 날에 딱 저렇게 입고 와야 돼. 아 우리는 반지가 그냥 생 주황색이 아무것도 없어. 말했어. 너희 체육복 빨간색. 이건 주황색인데 그건 빨간색. 맞아, 엄청 빨갛던데. 색깔이. 그럼 처음에 정할 때 네가 지적을 했었어야지. 일정은 냈어야지. 뭘요? 반지요? 어,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뭐 시작했어요. 찐다는 거야. 반짝인데요. 반장이라고? 반장인데 반장이면 다른 애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좀 아니 뭔가를 그거 바꿔야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1학년 싹 다 그거예요. 아 그래? 그게 어떻게 반티야? 학년 티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셔츠에다가 그냥 색깔만 달라요. 반마다. 그럼 주황색. 우리 반 만두콩이야. 우리 당근이야. 우리는 그냥 그 옛날에 보던 그 호텔 벽 시트지에 핑크색 입힌 거야. 왜 저러나? 근데 벽시트지. 무슨 호텔을 갔길래 핑크색 벽지가 있는 거야? 난 그런 호텔 간 적 있는 것 같아. 나 저도 한번 가본 적 그래, 있는데. 그 성같이 생긴 호텔 있어. 나도. 뭐라는 거야? 나 풋절 보고 헷갈려. 그지 벽에 그 그림이. 자, 뭐가 됐든 상관없고 일단 뭐 한 말이 없으니까 조용하네. 이 중국인이 하나 없다는 이유 하나 말로 역시. 자 이제 117페이지에 밑에 희한하게 생긴 그래프 하나 더 나온다.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어. 자 뭐냐면 H2라는 수소기체가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수소 원자로 떨어질 거야. 이때는 그냥 안 떨어진다. 에너지를 강제로 가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는 436kJ/몰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여기서 몰은 나중에 우리가 접근을 할 텐데 얘는 이 정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줘야 수소 원자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기체가 될 때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출입하는지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애가 있다. 그딴 거 찾아서 뭐 하는 데 쓸 건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사라지면 돼. 넌 쓸모가 없지만 이게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다. 넌 아니라는 거야.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얘를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서로 떨어뜨려. 그리고는 이 떨어뜨릴 때 필요한 에너지로 합쳐질 때 에너지를 계산해내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가 될 거야. 근데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가 되는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불가능해. 못 찾는다 이거를. 대신에 수소 기체를 거꾸로 열을 가해서 수소 원자가 되게끔 하는 건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걸 어디다 쓰길래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뭔가를 만들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양의 에너지를 만들지 이론적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주로 이런 것들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당연히 뭔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에너지가 필요한 곳, 즉 자동차 있지, 엔진, 로켓 엔진, 항공기 엔진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
그럼 왜 필요하냐는 건데, 지금 우리 로켓이 자 멀리 가야 돼, 알지?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올려야 돼. 그러면 이 로켓이 인공위성을 밀어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로켓이 지구 중력을 이겨내면서 올라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지구 중력을 이겨내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로켓의 질량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연료량이 많아. 너가 있잖아, 저기 우주정거장 알지? 우주정거장에 연구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거의 무중력 상태 가까운 곳에서 연구를 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를 할 때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해? 산소 필요하지. 그래, 산소 필요해.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게 필요하지. 변기. 맞잖아요. 뭐 필요하긴 해. 자, 필요해.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거는 산소는 사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내가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시 산소로 바꾸면 돼. 물은 갖고 올라가야 되나? 아니요. 아니다. 물도 이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 데서는 있잖아. 이런 물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게끔 뭐 하면 되느냐면 내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어떻게 돼? 오줌. 땀으로 나가거나 오줌을 통해서 나가거나 하지. 설마 당연히 걸려봤지. 진짜 알았어? 소문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걸러서 그래서 나 변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어. 그래. 자, 그러면 일정량의 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야. 왜? 필터로 잘만 걸러내면 되거든. 필터로 잘만 걸러내면 돼. 그러니까 물은 대량으로 필요 없어. 문제는 뭐야? 식량이야. 식량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식량을 가져가야 돼. 그런데 한 번에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왜?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너가 하루 동안 얼마나 먹는 것 같아? 1000. 아닌가? 응? 얼마나 먹는 것 같아? 1kg? 밥, 반찬, 간식까지 다 합쳐가지고 얼마나 먹는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칼로리 말고 질량으로 따지면 2, 3kg? 보통 몇 킬로 먹는 게? 잘 모르지, 그지? 맞잖아, 잘 몰라.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그냥 아주 대충 해서 한 1kg 정도 먹는다 치자. 먹는다 치자. 자, 그러면 하루에 3번 먹어야 되잖아, 최소한. 그지? 그럼 3kg야. 한 명이 하루에 3kg씩 먹어야 돼. 열흘이면 6킬로? 열흘이잖아, 이씨. 아 여름이라고 들었어요. 여름. 여름인데 6kg? 뭐야? 더우니까 수박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얼음이랑 그러니까 질량이 더 늘어나겠지. 그게 왜? 목에는 10일만 돼도 30kg이거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열흘 있고 많아. 거기 얼마나 있을까? 몇 년 있지 않나요? 저런. 보통 그런 데 있을 때는 최소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씩, 더 긴 경우는 1년씩 있기도 해. 자, 그러면 3개월이면 100일이야. 몇 킬로그램? 300kg. 오. 300kg이면 뭐랑 비슷하냐면 인공위성 무게랑 비슷해.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너 그 우리 저기 나로호 누리호 쏜 거 알지?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위성 질량이 처음에 300kg, 400kg이래. 지금은 뭐 1.2톤, 뭐 2.3톤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 한 발 쏘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 2천. 4천억 원이 들어가. 4천억이요? 야, 그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애들 밥 준다고 4천억 원 써야 돼. 상상이 돼? 한식. 자, 그러면 자, 음식은 질량을 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은 최대한 수분을 빼는 거야. 수분을 최대한 빼는 거야. 그래서 질량을 좀 줄이는 거지. 물은 어차피 거기서 일정량 생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연료도 많이 실으면 어떻게 돼? 올해는 날 수 있겠지만 질량이 늘어나잖아. 안 그래? 연료를 탑재한 만큼 질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효율을 만들어내야 되겠네. 안 그래? 적은 양의 연료로도 멀리 가야 되잖아. 적은 양의 연료로도 많은 힘을 내야 돼.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하고 실제로 되는지를 실험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런 개념들인 거야. 이런 개념들. 우리가 자동차도 똑같아. 자동차도 내가 1리터당 얼마씩을 갈 수 있냐 이거를 연비라고 불러. 그래서 연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때 이제 그 연료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 공기와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생성물이 뭐가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그때 뭐가 쓰인다고? 이런 게 쓰여.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가 될 때, 또는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될 때, 이럴 때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찾는 게 불가능하지만 물 분자를 열을 가해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즉 물을 에너지를 가해서 수소와 산소로 모두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결국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에너지랑 똑같다. 어차피 얘한테 준 만큼 얘가 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서 많이 소개를 하냐면은 화학 2에서 많이 소개를 해. 아유, 뭐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나랑 상관없지. 그 대부분 상관없어. 너가 무슨 로켓 쪽에 관심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 그냥 로켓이 날아가는 게 좋아서 그런 거지. 로켓이 어떤 엔진을 쓰고 거기에 질량은 어느 정도야 되고 그 이해가 어떻게 소개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 가지는 데는 없거든. 안 그래?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나중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 로켓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로켓을 쏘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만 하겠나? 아니면 그거 아니잖아. 어떤 여러 가지 내연기관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방산업. 방산업이 뭔지는 알고 있어? 빵 산업. 방산업이 뭔지 알고 있어 혹시? 네네. 방사능. 무기를 만드는 거야. 여기냐? 무기를 만드는 걸 방산업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걸 줄임말이야. 방위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방산업이라고 하는데, 무기 자체도 있잖아.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뭐 나랑 뭐 크게 관련이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로 앉아.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거 그렇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놓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부등호 표시된 게 그게 나와. 그거를 좀 표시 좀 해줄까? 이거는 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제일 밑에 부등호 표시된 거 나와 있다. 결합 길이가 단일 결합이 제일 길어. 왜? 서로 당기는 힘이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는 길어. 대신에 약하기 때문에 결합하고 있을 때 에너지도 작아.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좀 헷갈려. 그래서 표시만 내놓으라는 거야. 자, 뭐 그 정도 하면 되고 여기는. 자, 이제 118페이지. 요게 원래는 과학 1에서 이런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책이 개정이 되면서 빠졌어. 그래서 하이탑 책에서만 약간 소개가 돼. 여기 금속의 반응성. 색깔 있는 건 보이지? 색깔이다. 자, 거기를 잘 보면 빨간색이야.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다라고 큰 화살표로 표현이 돼 있다. 네.
자, 그 반응성이 크다 작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산화되기 쉽다, 이온화되기 쉽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거기다 좀 적어놔. 거기 저기 중간에 반응성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를 산화되는 정도, 이온화 경향이라고 두 개 적어주는 거야. 산화되는 정도, 이온화되는 경향. 이 말로 바꿔도 똑같은 화살표가 돼.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는 정도가 크다, 이온화되는 경향이 크다라는 말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로 쓰여.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제목은 금속의 반응성이지. 자, 그런데 그 색깔 있는 공을 쭉 보면 금속이 아닌 게 들어있어. 뭐지? 수소다, 그지? 수소. 수소는 분명히 비금속인데 왜 여기에 기어 들어가 있지? 끼고 싶어요. 그렇죠. 자, 수소는 여기서 금속도 아닌데 왜 껴있냐면은 수소가 기준이라. 이 수소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수소 원자나 수소 기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성 물질을 의미하는 거야. 거기다 적어놓으면 돼. 수소는 기준이 되는 산성 물질이다라고 하면 돼. 지직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몰라? 제가 떨리는 소리. 쪽을 들려. 중국인은 몰라. 끝. 어? 자, 그거 잘 보면은 이제 산성 물질을 의미하는데 수소는 잘 보면 이 수소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산성 물질과 반응을 해서 너가 그거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을라나?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나와? 수소 기체가 나와. 그러니까 왼쪽에 수소를 딱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 산성 물질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나오는 녀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금속 5개는 거의 반응을 안 하는 녀석. 근데 이 반응을 안 하는 5가지는 예전에 했었어. 예전에 했었다. 구리, 수은, 은, 백금금. 구리수 백금금. 아 그리스 백금금. 그리스는 왜 나와? 그리스. 구리 순금. 아 순금 백금. 아, 그리스는 네가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리스가 뭐죠? 뭐? 기계 만지고. 나 기계 제일 먼저.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를 때리면- 그리스라고 불러. 때리면 고쳐주는 거. 네, 그런 사람도 있지. 아 그래? 많이 쓰게 될 테니까 뭐 용어 하나 좀 알려. 그렇지, 용어를 잘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그리스. 그리스. 아 그리스야? 그리스. 어디 있었어? 말했잖아. 요리하는 데서. 너 미래 직업. 나 붕어빵? 붕어빵 할때 그리스라는. 붕어빵 중에 연하시 할 때 삐걱거리는 거 그리스. 많은데. 아야. 붕어빵 게임. 자, 거기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자, 수소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금속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금속이 있다. 뭐야? 은. 철이잖아, 이 은을 많이 쓰지 않았나? 왼쪽이 없잖아. 철이. 이 철을 제일 많이 쓰는데 철은 자, 거기 있는 순서를 봐도 있잖아. 어떠냐면은 산화가 좀 잘 되는 쪽에 속해. 즉 철은 녹이 잘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성을 활용을 하면 녹 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철을 딱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니켈, 주석, 납 같은 것들이 있어.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철이지. 나는 철로 돼 있는 제품들을 많이 써. 근데 철은 산소나 물과 반응을 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철을 보호할 수 있느냐? 바로 산소나 물과 접촉을 안 하게끔 하면 돼. 이 예전에 했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바로 아연 같은 걸로 도금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 해도 돼. 그런데 도금을 하면 아무래도 있잖아.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보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페인트 네. 오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대? 굳어요. 갈라져. 왜? 깨지고 갈라져 버려. 굳어지던데. 깨지고 갈라져. 근데 금속 위에다가 다른 금속을 얇게 입혀놓으면 깨지고 갈라질까? 안 된다. 도금은 그런 식으로 있잖아. 갈라지고 깨지고 하진 않아. 가끔씩 도금이 벗겨지는 경우는 있어. 벗겨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일어나진 않아. 그래서 이 페인트 칠 도금하는 것보다는 페인트 칠이 비용적으로 싸. 그래서 페인트 칠을 많이 하는데 페인트 칠이 그렇다고 있잖아. 모든 걸 다 막아주지 않거든. 초기에는 막아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페인트도 뭐가 되느냐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게 깨져버려. 그래서 너가 있잖아. 잘 보면 아파트 던지도 어떻게 해? 주기적으로 외벽에 페인트 칠 다시 하지, 그지? 그럼 페인트 칠 다시 왜 해? 칠해놓은 페인트가 뭐 하니까 산화돼가지고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부서지거든. 그래서 철도 보호를 할 때 아연으로 도금하는 방법이 있어. 아연으로 도금을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면 아연이 철보다 산화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되는 동안 철이 산화가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아유, 저는 하품이나 채워져가지고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철 위에다가 아연으로 도금을 내. 도금이 뭔지는 알지? 네. 얇게, 아주 얇게 다른 금속을 입혀놓는 거야. 그러면 아연이 철보다 더 빨리 산화가 되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되는 동안 철이 보호가 돼. 계속 해줘야 돼요 페인팅. 도금이라니까. 도금이라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만 해주는 거야. 계속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철보다 훨씬 반응성이 적은 금속으로 도금을 해버리면 반응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뭘 하느냐면 주석 같은 걸로 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석으로 도금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주석으로 도금한 걸 아연으로 도금을 하거나 주석으로 도금한 걸 우리 주변에 쓰거든. 아연으로 도금한 거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알겠냐? 자동차도 몸체는 철판으로 돼 있거든. 이 철판은 철로 만든 다음에 아연으로 도금을 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생긴다? 얘가 어디에 긁히거나 해가지고 철이 드러나도 아연이 먼저 녹이 쓰러져. 아연이 먼저 산화되면서 철을 일정 시간 보호를 해주는 거야. 금은요? 미친. 네. 자, 그 다음에 주석 도금을 하는데 주석 도금을 한 건 주변에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통조림 캔에 쓴다. 너 참치 캔 알지? 네. 이 참치 캔 같은 데다가 주석 도금한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양철이라고 불러. 주석으로 도금한 걸 써. 양철. 자, 그러면 주석은 철보다도 훨씬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산화가 안 돼. 빨리 산화가 안 되니까 철을 생각보다 장시간 보호는 해주거든. 근데 문제는 심각한 단점이 있어. 뭐냐면 이런 주석으로 도금을 한 이런 철판은 주석으로 도금된 부위가 손상을 입잖아. 찍히거나 긁히거나 뜯기거나 하는 이런 손상된 부위가 생기면 철이 더 빨리 녹이 씁니다. 더 빨리 녹이 쓸어. 그래서 너가 있잖아, 통조림 캔은 혹시 어디에 쿡 찍혀가지고 이 도금된 부분이 드러나 버리잖아. 그럼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된다. 상해요. 알겠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금된 부분이 탁 끊겨가지고 철판이 드러났잖아. 그러면은 철이 먼저 녹이 쓸어. 굉장히 빨리 녹이 쓸어버려. 그래서 그 녹이 쓸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 음식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 아연으로 도금하면은 철이 녹쓰는 데까지 시간은 벌어주지만 철이 녹쓰는 걸 완벽하게 먹는 건 아니야. 먹는 건 아니야. 근데 주석 같은 걸로 도금을 하면 철을 보호는 해주지만 혹시 손상을 입게 되면은 철이 더 빨리 녹이 쓸어버려. 선생님 뭐? 백금이랑 금 차이가 뭐예요? 색깔. 둘 다 비싸요? 자, 그딴 질문하시면. 자, 그러면 다른 걸로 도금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데 있잖아. 이게 문제점들이 있다. 봐봐. 철에는 니켈 같은 걸로 도금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보다 니켈이 더 비싸. 자, 그럼 납 같은 걸로 도금하면 안 돼? 문제가 심각해지지. 나는 더 위험해. 그러면 아연 말고 알루미늄 같은 걸로 도금해도 되나?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알루미늄이 철보다 더 비싸. 알루미늄. 그러면 아예 아까 쟤처럼 있잖아. 금으로 도금하면 안 돼. 그쵸. 그러면 아예 반응을 안 하잖아. 그니까요. 비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래도 교체하는 게 돈이 더 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사는 거죠. 아니 근차 봤어. 봤어. 얘 지금 금박지 생각했더니. 뭔또 금으로 도금을 하거나 백금으로 도금을 하게 되면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 금면은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싸게 팔아도 되는 것들. 뭐 한정판 이런 거 있지.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것들 할 때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안 그런가? 일반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자동차에다가 뭐 이번에는 한정판 이렇게 주제처럼 이래가지고 한정판 몇 대만 딱 만들고 만다 해가지고 금도금된 거 나왔어. 이 같은 거 타고 다니겠나? 네. 야 도둑들이 와서 다 뜯어가겠다. 뭘 뜯어가? 생각을 해봐. 금으로 도금을 했어. 일반 차가 보통 있잖아. 싼 게 경차 빼고 그 뭐니? 경차 뭐니? 빼고 아, 경차 그거. 빼고 만약에 신형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이래가지고 100대만 딱 팔아. 금도금을 했대. 근데 전기차가 보통 있잖아. 싼 게 5천에서 6천 정도 하거든. 이게 6억이야. 거의 가격 10배 됐는데. 6억이야.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얘만 금도금만 한 거야. 6억이야. 얘는 6천인데. 그러니까 빨리 6억 사. 나한테 가격 오르세요. 너무 사. 내가 뜯어가. 금박지 붙여. 살겠냐 그거를? 아니면 그거 사고 금박지로 도금해. 식용 금으로 돈을 내는. 반자. 자, 택가지고 소리 하지 말아 알겠지? 응? 자, 그래서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경우는 그냥 장신구 정도 굉장히 작은 거 있지. 작은 것들만 금으로 도금을 하지 큰 거는 도금 안 한다. 차라리 그냥 돈이 썩어 남아 돈다 그러면 있잖아. 뭐 하면 돼? 주식. 도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을 금으로 그냥 입혀버리면 되잖아. 으악! 네가 왕이 많았어. 그런데 문제는 금으로 입혀버리잖아. 차가 못 굴러가. 무거웠어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못 굴러. 그냥 전시용. 누가 자동차를 자, 이런 것들은 누구하고는 관련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되돌아 소리 하지 말고.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순서 있지, 이 순서. 이 순서는 때에 따라서는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어. 지금 당장 너는 외울 필요가 없다. 완전 된다. 아야.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특목고 준비할 때. 특목고 준비할 때 필요해. 아프다.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봐. 씨. 쥐뿔도 물어주지. 쥐뿔. 딱 쳐. 쥐뿔. 지가 뿔이 있었나? 저번에 왜 이거 뿌리냐? 자, 그리고 이 순서는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알겠지? 이거 이론적으로 못 찾는다. 이런 순서들은 전부 다 뭐 한 거냐 하면 실험으로 찾아야 돼. 우와. 이론적으로 못 찾는다. 동면이들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게 뭐냐면
건전지다. 빨간돌이. 건전지. 그 다음에 있잖아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 빼고 리튬이온 전지도 사실은 여기에 속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납축전지라든지 이런 전지들이 이걸 활용하는 거야. 너 건전지 전압이 몇 볼트인지 혹시 알고 있어? 300V. 죽어버려 그냥. 넌 말하지 마. 2500V. 건전지 우리 있잖아 그저 다이소 같은 데 파는 거 AA나 AAA 건전지 있지. 저 요거 알아요. 몇 볼트인지 혹시 알고 있어? 50V. 몇 볼트짜리야? 아니요. 되돌아 소리 하고 있네. 50V. 30. 또 말하지 마. 30. 이거 상식인데 우리가 쓰는 건전지 있잖아. 건전지 몇 볼트짜리야? 30V 250. 220. 내가 그거 했다 쌤한테 요거 쳐 드는 거 아니야? 야 상식이잖아 이거는. 내가 쓰는 건전지 리모컨 같은 데 쓰는 건전지 도어락에 쓰는 건전지 75V. 22. 응? 건전지 한 개 몇 볼트? 몰라? 2V. 야 너거 그거 전기 배웠잖아. 전기 배웠잖아. 이걸 모른다고? 뭐예요? 그거는 코드 컨센트. 너가 사용하고 있는 리모컨에 들어가고 도어락에 쓰이고 이런 데 쓰이는 건전지 300. 아유 300은 아닐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0이야? 진짜 몰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거? 야 전기 배웠다며. 야 이건 중학교 내용의 전기에서 배우는 거야. 물리건 물리 2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내용 전기에서 배우는 거야. 아직 몰라? 야 진짜 너 심한데 너거. 2V. 건전지 우리가 쓰는 건전지 한 개 1.5V다. 왜 맞았어 왜? 왜 맞아? 뭘 맞아? 왜 아까 저희한테 말했어? 니한테 말하면 뭐하는데? 1.5V야. 아 이거 진짜 심한데. 이거 야 과학학원 다니고 있으면서 전기를 배웠다는 내가 건전지 하나의 전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좀 심한데. 이거 봐봐 맨날 장난이나 치고 쳐놀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거 그럼 이걸 제대로 배웠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 안 그래? 건전지 한 개 1.5V야. 그러면은 건전지 한 개당 1.5V인데 때에 따라서는 사각형 형태로 생긴 전지가 있어. 사각형 전지가 9V야. 그러면 이 9V는 어떻게 만들었대? 1.5V를 6개 겹친 거야. 왜 그럼 하필이면 건전지는 1.5V냐? 건전지에 사용되는 금속이 딱 1.5V밖에 안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 그럼 1.5V보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나? 만들 수는 있어. 만드는데 뭐 문제가 생기느냐? 비싼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는 다 동일하게 1.5V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1.5V보다 큰 전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9V 전지도 있거든. 그거는 1.5V짜리를 뭐 한 거다? 6개를 층결로 연결. 건전지 내부에 작은 1.5V짜리가 6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걔는 특징이 뭐냐면 수명이 짧아. 이것도 너가 배웠을 텐데 전기할 때. 그래서 이 건전지 직결로 연결하면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데 수명이 짧아지고 맞아요. 병렬로 연결하면 1.5V 똑같은데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 이건 좀 심하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녕.